호주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주에서 하이스쿨 졸업한 우리 조교학 출신 학생들 있죠. 이 학생들이 호주 영주권 받기가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하거나 혹은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호주 유학을 할 때 이 학생들이 오히려 호주 영주권 받기가 더 힘들고 그리고 호주 취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죠? 호토박이가 늘 강조하는 게 나이, 영어, 자금력 이런 건데 유학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거고, 그죠? 조교학을 했으니까 영어는 훨씬 더 나았을 테고, 그죠? 이 친구들이 나이가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영주권 받기가 더 어려운지, 혹 여러분들 자녀가 호주, 뉴질랜드에서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습니까? 혹은 국제학교에서 영어로 수업 듣는 여러분들 자녀가 호주 유학을 감안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호주 고등학교 졸업한 유학생이 왜 호주 영주권이 더 힘들까요? 호주 조교학 출신 유학생이 호주 취업이 더 힘든 이유.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조교학 출신이 영주권이 힘든 이유가요. 호주 대학 졸업하고 호주 취업을 원한다. 이 말은 영주권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호주 대학까지 공부한 학생이 카페 알바를 하려고 파트타임 잠깐씩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호주에서 그 힘든 대학 과정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자기 전공 분야의 전문 분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영주권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주권은 어떻게 해결하냐? 유학생, 조교학생이라고 해서 일반 성인이 된 다음에 호주에 영주권 유학 도전한 학생들하고 그 메커니즘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점수제 이민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취업을 통해서 기업이 나를 스폰서해서 이렇게 취업을 통해서 가는 이민이 있는데, 보통 이 취업 이민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는데 졸업과 동시에 취업 이민이 성립되지 않아요. 졸업하고도 일정 기간 2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임시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되고요. 그 임시 취업 비자를 갖고 다시 길면 3년까지 일한 다음에 영주권으로 가게 되니까 학업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대학 학업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년 풀타임 일한 다음에 임시 취업 비자, 그리고 그 임시 취업 비자 받은 다음에 또 길면 3년까지 일해야 되니까 훨씬 긴 여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특히 영어를 잘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이 취업 이민보다는 점수를 따지는 이민이 유리하니까 이 점수를 따지는 이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점수를 따지는 이민은 연방정부 관할인 189가 있고 각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190이라는 비자가 있고, 그리고 더 작은 지방정부에서 관장하는 491 비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190 비자를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 스타트할 때는 아닐지라도 결국 영주권을 받는 단계에 가면 이 190 주정부 스폰서 비자라고 하는 그 주정부 관할, 주정부에서 핸들링하는 그 비자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자, 먼저 조교학생이 영주권이 힘든 이유가 자신이 로컬 학생하고 뭐가 다른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호주에서 수년간을 하이스쿨을 다녔으면 하이스쿨 때까지는 호주 아이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호주 아이는 노란 머리 완전히 그 앵글로 섹슨계 호주 아이만 호주 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호주의 3분의 1은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3분의 1은 호주 태생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호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유학생일지라도 조교학으로 오다 보니까 그들하고 학업적인 능력이나 언어적인 능력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는, 하이스쿨 때는 내가 로컬하고 다른 걸 잘 몰라요. 비자라는 거야 집에 가서 이렇게 살펴봐야 나오고 내 여권이 한국 여권이라는 것도 여권을 매일같이 들고 다니고 내 명찰에 무슨 유학생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이들 스스로는 내가 그냥 호주 아이들하고 똑같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실제 학교 생활에도 그렇게 했고요. 내가 왜 MLTSS를 전공을 해야 되냐? 이 MLTSS이 호주 정부가 정해 놓은 중장기 호주에서 필요한 직군들, 이 직군에 연관된 전공을 했을 때 영주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주에서 하이스쿨부터 공부했던,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저학년부터 공부했던 학생들은 호주 아이들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전공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이 MLTSS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 전공을 해야 되냐, 이런 반문이 생기죠. 내가 왜 다른 도시로 가야 하나? 네,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교학 학생들이 영주권 받기 가장 힘든 그 핵심 포인트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조교학으로 왔잖아요. 조교학 여러분들 어디서 하죠? 네, 대부분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방 작은 도시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주 가까운 일가 친척이 그 도시에 살아서 그 도시를 선정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그런 작은 도시를 찾아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대부분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 뭐 거의 90%, 95%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똑같이 하이스쿨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어디 가죠? 네, 시드니에 있는 학교, 멜번에 있는 대학교, 우수한 대학교, 그죠? 브리스번에 있는 명문대학교, 이렇게 가길 원하잖아요. 점수가 안 되면 또 모르겠지만 점수가 안 되더라도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다음 대학을 고려하지, 내가 도시를 바꿔가면서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영주권이 힘들어지고, 영주권이 힘들기 때문에 졸업하고 취업이 오히려 이 조교 학생들이 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장기 필요 직종에 속해야 되는 그 전공을 해야 영주권의 기회가 열린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이 조교학 출신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는, 뭐 오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주권 받기 힘든 그런 전공 분야로 나아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나시 대학의 약대, 네, 약대로는 뭐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가 또 모나시 대학이죠. 그리고 자기가 약학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성적이 우수하다. 그리고 내가 하이스쿨을 멜번에서 졸업했다? 여지없습니다. 멜번에 있는 모나시 대학에 약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약학은 MLT, SSL에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면 영주권이 안 되냐? 꼭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건 호주 정부가 정해놓은 그 중장기 필요 직종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말 작은 가능성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몇몇 주정부에서 주는 그 190 비자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 190이라는 거는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에서 공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지역 점수, 지방 지역에서 학업했을 때 주는 보너스 5점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보통 많이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190 비자는 각 주정부별로 요구하는 컨디션이 따로 있어요. 그 컨디션 대부분이 뭐냐? 우리 주에서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멜번, 브리스번, 시드니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만 살짝 지방 도시에 가서 영주권을 받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멜번 대학의 사이언스, 보통 그 공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멜번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했다? 그럼 최고 우수 대학인 멜번 대학을 염두에 둬요. 근데 멜번 대학은 공학이 학사에서 사이언스를 하고 다시 석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사에서 사이언스를 하면서 다양한 사이언스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내가 전공을 어떤 엔지니어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멜번 대학에서 공학을 한다라는 거는 석사 과정까지 5년 이상 학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어쨌건 이 학사만 마치고 어떻게 영주권이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네. 이 사이언스만 갖고는 공학 쪽으로 기술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다른 대학들 대부분은 공학이 학사 과정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학사 과정에 있는 그 공학, 바첼러 오브 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요. 엔지니어링 과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젊은 친구들 미디어 관련 분야 좋아하잖아요. 디자인, 미디어 쪽에 관심 많습니다. UNSW의 미디어, 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시드니에서 공부했다. 그럼 내가 시드니에 있는 명문대학, 시드니 대학이나 UNSW 대학의 학과로 가려고 그러지 다른 도시로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시드니 대학의 메디컬 사이언스, 내가 의대로 바로 진학은 못했는데 메디컬 사이언스를 하고 내가 다시 3년 이후에, 메디컬 사이언스는 3년 과정이거든요. 3년을 마치고 내가 뭐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또 가면 되지 않냐? 못 가면요. 예, 잘 아시잖아요. 의치대는 정말 작은 기회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뭐 의대를 나오거나 하면 또 영주권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 이 메디컬 사이언스 학사학위만 가지고는 영주권 해결되기 어렵거든요. 포렌식 사이언스라고 해서 또 뭐 범죄 과학 수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관심도 많이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요즘 그죠? 예, 그런 학생들이 보통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포렌식 사이언스를 선택을 합니다. 시드니에서는 UTS 대학이 이 전공이 또 스트롱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공만 가지고는 영주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포렌식 사이언스 말고요. 메디컬 레버러토리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실험실에서 막 연구하고 하는, 포렌식 사이언스하고 배우는 게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레버러토리 사이언티스트 그쪽 직종으로는 영주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역별로 또 학교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 UTS의 이 포렌식 사이언스는 거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임상병리학과 같은 건데, 예, 그렇게 가면 또 포렌식 사이언스 분야로도 나아갈 수 있고 영주권도 또 해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호주에서 하이스쿨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좀 전문가적인 조언을 꼭 좀 받아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과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 외에도 보면요, 뭐 아키텍처 건축 분야라든지 뭐 사이콜로지라든지 비전 사이언스 뭐 이 거만사 같은 거요. 네. 한국에는 보통 이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보통 안경사가 안경점에 가면 눈을 시력을 측정하고 어쩔 때는 뭐 옆에 있는 안과에 가서 시력 측정해서 받아오면 안경사가 안경을 제작하고 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반드시 이 거만사가 그 처방전 같은 거를 써줘야만 그걸 바탕으로 안경사가 안경을 맞추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비전 사이언스만 해서는 안 돼요. 이 학사를 마치고 옵토메트리라고 하는 이 거만사 과정까지 석사를 마쳐야만 또 그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왜 우리가 호주 유학을 처음에 선택을 했죠? 네, 뭐 여러분들 선택했던 그 이유입니다. 뭐 안전하고요. 그리고 호주 교육 시스템이 또 평이 좋고, 뭐 그리고 또 대학생 되면 또 파트타임으로 자기 생활비 정도로 충분히 벌어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이 부분이 또 인건비가 호주가 높기도 하고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68% 정도, 7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은요, 처음 호주를 선택할 당시부터 호주 영주권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는 영주권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한 사람도 30%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30% 학생이 졸업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호주 취업을 하고자 해요. 왜? 내가 힘들게 호주에서 공부했으니까 호주에서 3, 4년 정도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을 가든 싱가포르를 가든 뭐 다른 나라를 가든 내 커리어를 이어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졸업장만 들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동네 영어학원 강사하거든요. 영어학원 선생님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영어학원 선생님이 목적이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학사 과정을 그 공부할 때는. 예.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면 일정 기간 졸업한 이후에 3, 4년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이 경력은 영주권의 유무에 따라서 기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8% 정도가 학업 시작 전에 영주권을 염두에 뒀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30% 중에서 이 30% 안에서도 결국은 7, 80% 이상은 졸업이 시점이 다가오면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90% 가까이가 영주권을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지역 선택이 중요하냐. 조교학생들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대부분 조교학을 하다 보니까 대학도 역시 자기가 공부했던, 왜? 자기 하이스쿨 친구들이 그 대학을 가니까. 다른 도시 안 가니까. 예. 한국은 뭐 광주에 있건 부산에 있건 제주도에 있건 성적이 우수하면 다 서울로 가잖아요. 호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브리스번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UQ라는 훌륭한 대학이 있고, 시드니에서 공부 잘했던 학생들은 시드니 대학이나 UNSW, 뭐 UTS 같은 또 훌륭한 대학이 있고, 멜번에 멜번 대학이 있고, 퍼스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이 있고, 다 지역별로 우수한 대학들이 있지 무조건 다 뭐 시드니 멜번으로 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도표를 보시면요, 제일 위에 189 이게 이제 연방정부에서 주는 영주권, 그러니까 대도시건 지방도시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조건이 되면, 자기 점수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그 짙은 네이비색이에요. 자, 그 다음이 고용주 스폰서 비자, 그러니까 나를 스폰서하는 어떤 회사, 단순 고용이 아니고 고용이 되고 그 회사도 심사를 받고 나도 심사를 받아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고용주 스폰서 비자도 점점점 좀 늘어나는 추세죠. 근데 특히 늘어나는 게 뭐죠? 네, 저기 짙은 검정색인가요? 예, 리저널이라고 해서 지방도시, 그러니까 주정부보다 더 작은 이런 지방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그 주에서 그 지방 지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정부가 이 프로포션을 계속 쿼터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 바로 밑에가 바로 190 주정부 스폰서입니다. 주정부 스폰서는 각 주별로, 연방정부가 아니고 주정부에서 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게 퀸슬랜드주,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즈주가 가장 경쟁이 높고 190 비자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저 세계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공부했을 때 이 190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업할 때부터 190에 포커스를 두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189가 여전히 그래도 23% 되잖아요. 그러면 23% 정도 되니까 영어 잘하고 나이 어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보면요, 189 연방정부에서 주는 영주권입니다. 이 189 비자를 받은 사람이 그 전에 무슨 비자를 가지고 있었냐 이거거든요. 보시면은요,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444 비자라고요.
예. 뉴질랜드 사람은 호주 정부에서 언제든지 호주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허용해 주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영주권 받을 때는 똑같습니다. 영주권 받을 때는 다른 전 세계 누군가들하고 경쟁을 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189 비자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녀가 호주에서 하이스쿨 나왔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나이도 어리니까 영주권 받는데 유리하죠. 뉴질랜드 사람보다 영어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대부분이 189 비자를 받는 사람이 뉴질랜드 시티즌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9가 어렵다는 겁니다. 갈수록 쿼터도 189를 줄이고 있는데 왜? 인구 분산 정책을 펼치려고 대도시 집중 현상을 좀 지방 도시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게 호주 정부 이민 방향이거든요. 거기다가 뉴질랜드 사람이 대부분 이 비자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190 보십시오. 190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죠? 네. 학생 비자였거나 졸업생 임시 비자. 네.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 학생 비자로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생 비자를 받은 그 상태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게 190을 대부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 차지하는 이걸로 가셔야죠. 네. 뉴질랜드 사람하고 경쟁할 게 아니고. 자, 그럼 호주에 과연 이 뉴질랜드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뉴질랜드 사람하고 경쟁하면 어렵냐? 자, 보십시오. 호주의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닌 임시 비자로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밑에 보십시오. 40%가 다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성인 남녀의 약 4분의 1 정도는 직장 생활을 호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뉴질랜드는 이 호주에 경제적으로 좀 의존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인구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임시비자 소지자들, 뭐 학생 비자도 있고 졸업 비자도 있고 뭐 임시 취업 비자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의 40%가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이들이 상당수가 아까 그 189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계속 힘들다 그러니까 호주가 취업이 정말 힘드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OECD 공식 자료 보면 뭐 15세면 아직 하이스쿨 학생이겠지만 이건 OECD에서 이렇게 나이를 끊어서 제가 어떻게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15세에서 24세 안에 취업률을 보면요. 압도적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호주, 뉴질랜드가 있잖아요. 네, OECD 평균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호주가 취업 상황은 좋아요. 그러나 이건 전적으로 어쨌든 전문직으로 나아갈수록 비자가 해결된 이후의 얘기죠. 자, 가끔 이제 졸업을 하고 학생들이 자기 전공 분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생 임시비자를 갖거나 이렇게 해서 졸업생 임시비자가 지금 이제 3년, 4년 막 이렇게 주니까 훨씬 더 길어졌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른 일을 하는 경우를 보면 유학생하고 로컬 학생, 호주 학생이라고 해서 다 자기 100%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사회나 뭐 미스매치라는 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요, 호주 학생하고 유학생하고 비교를 해도 별 차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유는 비슷비슷해요. 학사를 졸업하고도 내가 뭐 석사 공부를 더 하겠다.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 전공을 아직은 전공 쪽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전공 분야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직업에 만족한다. 그럼 또 계속 그 직업을 뭐 I'm satisfied with my current job. 지금 잡에 그냥 해피한 거예요. 그냥 그 직업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밑에 보면 뭐 다른 뭐 개인적인 사유들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어쨌건 저쨌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Not enough work experience. 그러니까 학업 중에도 다양한 그 work experience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학생들은 보통은 생활비 내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급 25불짜리 카페 알바를 내려놓고 무급 인턴, 자기 전공 분야의 무급 인턴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무급 인턴을 해버리면 내 생활비를 한국에서 더 부모님이 보내주셔야 되니까 쉽지 않죠. 자, 밑에 빨간색 한번 보십시오. 네,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전공 분야를 못 살리는 겁니다. 이 영주권의 유무는 처음 그 전공 선택에서 첫 단추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조교학을 자녀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호주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공 선택하고 지역 선택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호토바기가 항상 호주 유학 구이민 3대 원칙,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절대 학교를 첫 번째로 두고 전공이랑 지역을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먼저 전공이 정해졌으면
그 전공이 영주권이 가능한 MLTSS에 속하냐 안 속하냐를 먼저 따져보고 그걸 따져본 다음에 내 전공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디자인은 속하지 않지만 IT 패컬티 안에서도 얼마든지 디자인 분야는 있거든요. 그럼 IT 패컬티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 세부 전공으로 디자인 쪽을 선택했을 때는 내 전공은 크게는 IT로 속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또 해결될 수 있거든요. 경영학이라든지 뭐 이런 뭐 마케팅 이런 걸로 해서는 영주권이 안 되지만 경영정보학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포메틱스 뭐 혹은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전공들은 또 상경 계열 같지만 IT 패컬티로 분류된 상경 계열이기 때문에 또 영주권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 자녀가 전공을 선택할 때는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 호주에서 조교학을 한 학생일수록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예. 주변에 친구들이 선택하는 그 학교, 주변에 친구들이 선택하는 그 전공, 그리고 내가 하이스쿨 다니면서 호주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쭉 찾아 나가서 호주 고3이 대입시험 칠 때 과목이 150과목이 넘잖아요. 그 중에서 5, 6개만 선택해서 대입시험을 치르거든요. 즉 다양성을 다 확보해 주는 겁니다. 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호주는 중1 때부터 교실을 같은 반 개념이 없죠. 중1 때부터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나가니까 조교 학생들은 그 시스템으로 계속 교육을 받으니까 자기도 호주 아이들하고 똑같이 대학을 선정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지역을 선택할 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영주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영주권 유학의 성공 3대 원칙이 나이, 돈, 영어, 조교학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맞거든요. 이 세 가지 다 나이도 뭐 20대죠. 20대 초반이죠. 나이도 뭐 불리하지 않죠. 조교학 했을 정도면 자금력에도 문제가 없죠. 영어는 뭐 퍼펙트하죠. 유리한 건 사실인데 전공 지역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코 이 호주 취업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호주에서 하이스쿨 공부하고 있거나 뭐 가까운 뉴질랜드 다른 영어 국가에서 이제 지금 고3인 학생들이 호주 대입 지원을 막 합니다. 호주가 아닌 곳에서 자기가 IB 프로그램으로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호주 대학 지원할 때 그 대학에 다이렉트로 지원할 필요 없이 호주 대학 지원 창구라고 해서 주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유액이라든지 뭐 큐텍이라든지 V텍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대학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가 현재 고3이거나 호주 뉴질랜드건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현재 고3인데 호주 대학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제게 밑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좀 세부적으로 전공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지역을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래야 호주 대학 졸업하고 호주에서 또 취업도 할 수 있는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